저희 마지막 수학, 수학하 112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집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죠? 그리고 원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거 말씀 나눠봤고요. 그리고 집합에서의 영의 개념, 즉 공집합에 대한 얘기도 해봤었죠. 쉽게 떠올리시려면은 집합에서의 괄호만 있는 것이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집합의 표현 방식,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들이 있었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유한집합, 무한집합으로 나눠보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도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제 집합 대 집합 사이에서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부분집합.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뭐가 아니라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 봐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말이죠. 1, 2, 3이에요. 그리고 집합 B가 말이죠. 1, 2, 3, 4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 안에 다 들어있죠.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의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표현으로 존재하게 되는 말인 거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A가 B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씁니다. 저건 C라는 문자를 가지고 만든 기호입니다. C가 이제 contain, 포함하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컨테인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A가 B에 속해 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B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유식하게 써보겠습니다. 집합 A의 원소 X가 죄송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떤 수 X가 이렇게 A에 속해 있으면 이것이면 그 X가 B에도 속해 있다. A에 속해 있는 거는 B에 다 있다.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은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모든 집합은요. 부분집합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A가 뭐든지 간에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공집합은 괄호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됐고요. 이런 부분집합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분집합의 특징, 부분집합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건 그 안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합 A는 집합 A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뭐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B가 C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A랑 C 사이에는 어떤 포함 관계가 있을까? A가 C에 포함되어 있겠죠. 뭐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건 사실 뭐 이 위에 거는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아래 거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꼭 외운다기보다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집합에서도 이제 같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집합은 그럼 어떤 상황에서 두 집합이 같다고 얘기하는가? 집합의 상등. 집합의 상등.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말이죠. 1, 2, 3이에요. B라는 집합은 3, 2, 1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둘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둘은 같아요.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만 같으면 돼요. 네.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집합을 이제 포함관계, 저런 이 포함관계를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A와 B가 포함되어 있고,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B가 A에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A랑 B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등으로 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배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성만 같으면 두 집합은 같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죠. 이때 우리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진부분집합. 일단 이제 부분집합은 어느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여기 세 번째 집합의 상등 얘기했고요. 진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병훈이 그 피곤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 물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자, 4. 진부분집합. 이렇게 기억하면 편한데 이 진이 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네. 진짜 부분집합. 제가 여기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게 1, 2로 되어 있어요. 얘의 부분집합은 뭐가 있을까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네. 사실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중복이나 아니면 빠지는 것 없이 세려면 나름 규칙을 가지고 세봐야 될 텐데요. 원소의 개수부터 원소의 개수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원소가 제일 적으면서 A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은 뭐가 있을까요? 원소의 개수가 빵개이네. 예, 공집합이 있죠. 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이면서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은 뭐가 있을까요? 1이랑. 네, 1만 있는 게 있고요. 또는 2만 있는 게 있죠. 네. 원소의 개수가 2개이면서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1, 1, 2가 있죠. 이게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제가 다 지금 써본 거거든요. 네. 이만큼은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말이죠. 얘는 사실 집합 A와 동일한 집합이잖아요. 네. 걔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도 더 적은 얘네들 말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여기다 이제 그것도 이제 정식 뭐랄까 좀 유식하게 써볼게요. 진부분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A를 제외한 부분집합. 우리가 이걸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뭔 얘기했나 봐요.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 하죠. 네. 얘한테 다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얘의 원소가 여기서 하나라도 삐져나간 게 있으면 얘는 이 안에 속하지 않아요. 네. 여기는 모든 원소가 이 안에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합들은 공집합을 일단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어요. 네. 서로 포함이 될 수 있으면 그 둘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어떤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내지만 참 많이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얘를 가지고 구한 부분집합에서 몇 개가 나왔어요? 네. 4개나 나왔죠. 이걸 다 구하려면 그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일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개수만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원소의 개수가 아닙니다. 네. 어떠한 집합에 포함되는 집합들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이거 1번 해놓고 제가 여기도 밑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집합이 말이죠.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을 다 하나하나 쓰려면 그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원소의 개수가 빵 개인 거 공집합이 있죠. 네. 하나인 거 있을 테고 2개인 거 따지면 얘 2개, 3개 언제 다 세냐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부분집합 안에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에는 1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미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를 그 부분집합 안에 집어넣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요 2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도 그 부분집합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2를 다루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3도 넣거나 말거나 4도 넣거나 말거나.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질 때에는 얘네들을 넣는 방식을 다 계산하면 될 텐데 그럼 여기 있는 2를 더할까요? 아니면 곱할까요? 더요. 더해야 됩니까? 이 2를 넣을 때 그 전에 1이 이 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네. 그 제 얘기 뭐냐면 얘네들을 넣고 안 넣고 한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하나의 부분집합을 만든다는 얘기죠.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 결합되어서 이것들이 다 동시에 결합된 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다 곱해야 됩니다. 네. 뭐 거기 여기 교재처럼 표를 다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와닿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얘를 넣거나 말거나 넣거나 말거나 넣거나 말거나. 네. 그러니까 넣을까 말까 고민할 때마다 두 가지 경우수가 생기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몇 번 나오느냐? 4번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결합된 것이 하나의 부분집합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 다 곱한 게 된다고요. 네. 그럼 몇 개냐면 16가지거든요. 네. 유식하게 2의 4제곱 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2는요. 계속 2입니다. 왜냐하면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두 가지였기 때문이죠. 네. 이 4는 왜 4였을까요? 저거 개수. 예!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4개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대문자 n개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합 A의 부분집합 수는 개수는요 2의 n제곱까지가 될 거다라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센스를 보겠습니다. 이건 부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집합 A, 자 집합 A 원소의 개수가 대문자 n개입니다. 이랬을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만 빼면 되는 거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괜찮으세요? 왜냐면 자기 자신 한 개만 빼면 되니까. 네. 그럼 이 부분집합에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느냐 하면 네. 자 보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제가 2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 A의 원소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집합 A에서 1과 2는 반드시 포함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겁니다.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는 넣을까 말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 고민하니까 2에 7 거듭제곱 하면 돼요. 네. 근데 1과 2는 반드시 들어가 있대요. 네. 그럼 2에 몇 제곱을 하면 될까요? 5제곱. 맞아. 왜냐하면 1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다.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2도 넣을까 말까 고민합니까? 무조건 들어가 있어. 고민 안 해. 하지만 얘네들은 고민하겠죠. 네. 고민하는 횟수만큼 2를 곱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했으니까 5제곱만큼. 네. 그러니까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걔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안 하니까 걔를 제외한 다른 애들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횟수만큼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1, 2를 반드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 4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수. 이건 몇 개일까요? 예, 맞아요. 얘를 안 넣는다? 네. 그러면 걔도 얘는 넣을까 말까 고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1, 2, 그리고 5, 6, 7을 넣을까 말까만 고민하겠죠? 걔도 5제곱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반드시 있다, 아니면 반드시 없다? 그럼 걔네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넣을까 말까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죠. 1과 2는 반드시 넣고 3과 4는 반드시 넣지 말아라. 네. 그러면 얘네들만 가지고 고민하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까지 수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네요. 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예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될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모든 집합들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거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필수 예제 7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 이것도 여러분 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예요. 집합 A가 나와있네요. 얘가 이렇게, 이건 이제 저 모양의 원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얘와 1과 2와 1, 2. 이거 이제 한 덩어리인 겁니다. 네. 이렇게 있는 집합 A가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얘기했습니다.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요런 모양의 원소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니까. 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자,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도 맞아요. 이거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그 중에서 이제 맞는 말 하나를 쓴 거니까 1번 보기는 일단 맞는 표현이 된 거고요. 2번 보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도 맞아요. 이거는 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이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1하고 괄호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요 기호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모양의 원소가 있으면 맞는 말인데 요 모양의 원소는 불행히도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여기 1만 괄호 안에 있는 모양이 이 안에 없잖아요. 얘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볼게요. 4번 보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 2, 괄호. 이게 이렇게 원소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5번 보기. 1, 2, 괄호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는 얘네 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괜찮습니까? 자,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필수 예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보시면 집합 A는요 1과 A 플러스 2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합 B는요 3과 A제곱 플러스 2와 A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말이죠. 얘네들 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 1이 있다. 네. 그리고 A 플러스 2도 있다 이거죠. 네. 그럼 뭘 먼저 따지느냐는 사실 여러분 자유거든요. 뭐가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1인 경우와 이게 1인 경우, 혹은 이게 A 플러스 2인 경우, 이게 A 플러스 2인 경우, 이게 A 플러스 2인 경우 따져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이게 1이거나 이게 1인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네. 왜냐하면 그건 두 번 따지면 되잖아요. 네. 얘가 A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세 번 따져야 되잖아.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가 1인 경우 이렇게 볼게요. 그럼 A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아이. 네, 근데 여기서 요 소문자 A는 실수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A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A는 풀마 I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예, A 플러스 1이 1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자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때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느냐, 네.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경우에 집합 A는 뭐가 되느냐 하면 1, 그리고 A가 0이니까 여긴 2가 됐죠. 그리고 집합 B는 3, 소문자 A가 0, 여기는 2, 여기는 1 된 거죠. 그럼 이게 이 안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되는군요. 그죠? 네. 만약에 안 됐다라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거죠. 아.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보시면 자, 필수 예제 9번. 집합 A는요, 마이너스 2, A제곱 플러스 2A 라고 나와 있고요. 집합 B는요, 3,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있네요. 이랬을 때,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답니다. 네. 이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으니까요. 얘는 100% 몇입니까? 얘는 3이. 3이죠. 얘는 100% 몇입니까? 마이너스 2여야죠. 네.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이게 3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게 해주는 A의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단계 여기 분필 여기 하나 더 있죠. 자, 처음엔 A제곱 더하기 2A가 3이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죠. 네. 넘기면 마이너스 3이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니까 A는요 마이너스 3 또는 1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둘 중에 뭐가 우리가 원하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네. A가 마이너스 3일 때 집합 A와 집합 B를 따져보는 겁니다. 집합 A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어쨌든 이제 3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집합 B는요 여기는 이제 3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9 더하기 9 18이에요. 그럼 둘은 같습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A 값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A가 1인 경우 괜찮으세요? 네. 1인 경우에 그때도 이제 집합 A를 따져봐야죠. 집합 A는요 마이너스 2와 얘는 이제 3이었겠죠. 그때의 집합 B는요 여기는 이제 3이고요. A에다가 1 넣으면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소문자 A의 값이었겠군요. 네. 괜찮으세요? 자, 필수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얼른 볼게요. 필수 예제 10번 보시면 요즘에 방학하니까 좀 하루가 여유롭지 않습니까? 늦게 자야 되니까. 네, 요즘 애들 물어보면 뭐 1시 전에 일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요. 하지만 병훈이는 그렇지 않죠. 10시. 아니. 네, 요즘에 영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뭐 추석 보아 아니 설날 보아.
설날 보강이요. 언제 쉽니까 그러면? 10시 나가요. 10시. 아침 10시에 나가요? 학교네요, 학교. 자,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자, 집합 A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합 A는 3, 4, 5, 6,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5는 있고 5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3, 6은 없어.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너무 쉽죠? 얘는 반드시 있고 3과 6은 반드시 없어요. 그럼 넣을까 말까 고민은 4와 7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몇 개입니까? 2의 제곱. 4개가 된다 이겁니다. 얘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는 얘기죠. 막심이도 괜찮아요? 네. 다음에 이제 2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이렇게 얘기했군요.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있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욱 씨. 예. 도와줘요. 예. 네, 여기다 이름 쓰시면 돼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거주 확인하는 바람에 이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돌아와서 우리 다시 정신 차려서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있는 부분 집합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중학생일 때, 물론 지금도 중학생이긴 하지만 경우의 수를 살 때 적어도 한 개의 어쩌구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면 어떻게 구했습니까? 적어도 그러면 홀수가 하나만 있어도 되고 네. 2개가 있어도 되고 3개가 있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네. 엄청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 어떻게 했느냐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다 빼면 됩니다.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있다라는 말의 반대의 경우는 뭐가 될까요? 짝수. 그죠? 짝수만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의 부분 집합에서 홀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을 다 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홀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답을 구할 거냐면 전체 부분 집합에서 전체 개수에서 홀수가 빵개인 개수, 홀수가 빵개인 부분 집합 개수를 빼면 여기서 원하는 답이 나올 거란 얘기죠. 네. 괜찮으신가요? 자,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원소가 있으니까 2의 5제곱개가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홀수가 하나도 없으면 3이 없어야 되고요. 5가 없어야 되고 7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4하고 6만 가지고 고민을 하겠네요. 네. 그럼 쟤네들을 가지고 4를 넣을까 말까 6을 넣을까 말까 두 가지 2의 제곱개가 있겠네요. 네. 괜찮으세요? 얘네들은 무조건 없는 거니까 3, 5, 7은 무조건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 32 빼기 4니까 28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이거하고 제가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필수 예제 11번 보시면 두 집합 A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어요. A는 2, 4입니다. 그리고 B는요. X는 12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른 적어볼게요. 그러면 1, 2, 3, 4, 6, 12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가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된다. 이러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국 x는요, b의 부분집합이에요. 네. 근데 a를 갖고 있답니다. 네. 그 집합 x는 결국 뭐냐 하면 a, 즉 2와 4를 포함하고 있는 네. 2와 4가 있는 b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죠. 네. 그럼 뭐 따로 더 설명할 거 없죠? 개수는요? 여기 하나, 둘, 그러니까 2와 4는 고민을 안 하죠. 넣을까 말까. 1 가지고 고민하고 3 가지고 고민하고 6, 12 가지고 고민하니까 2에 4제곱개가 있겠죠. 네. 괜찮으세요? 16개가 있게 되겠군요.